왜 생각은 멈추지 않을까? 뇌과학이 밝히는 쉬지 않는 마음의 비밀. 이 오디오북을 듣는 당신에게 지금 이 순간에도 머릿속 어딘가에서 목소리가 들리고 있지는 않나요? 왜 나는 이러지? 그때 왜 그랬을까? 내일은 어떻게 되는 거지? 당신만 그런 것이 아닙니다. 그것은 당신의 뇌가 살아있다는 증거입니다. 편안한 자세로 이어폰을 꽂고 눈을 반쯤 감으세요. 지금부터 1시간 당신의 뇌와 마음에 대한 여행이 시작됩니다. 제1장 생각의 엔진. 왜 뇌는 쉬지 못할까? 눈을 감고 5초간 자신의 호흡을 느껴보세요. 오늘 아침 당신이 눈을 뜨는 순간 무슨 일이 있었나요? 아마 알람이 울리기도 전에 이미 머릿속에는 무언가가 웅성거리고 있었을 겁니다. 오늘 회의가 몇 시였지? 어제 그 사람이 왜 그런 말을 했을까? 점심은 뭘 먹지? 자리에서 일어나기도 전에 뇌는 이미 풀 가동 중이었던 것이죠. 이 현상은 게으름이나 의지 부족 때문이 아닙니다. 뇌의 구조 자체가 생각을 멈추지 못하도록 설계되어 있기 때문입니다. 뇌는 절대 꺼지지 않는 기계. 신경과학자들이 뇌를 연구하면서 가장 놀란 사실 중 하나는 우리가 아무것도 하지 않을 때 오히려 뇌의 특정 영역이 더 활발하게 작동한다는 것입니다. 이 영역을 디폴트 모드, 네트워크 디폴트 모드, 네서크, DML라고 합니다. 전두엽 내측, 후방 대상피질, 쇠기압소엽 등이 함께 연결된 광범위한 회로로 우리가 멍하게 있거나 쉰다고 느낄 때 오히려 불꽃처럼 활성화됩니다. 마커스 라이클마커스 RAICHLE 박사가 2001년 이 개념을 처음 정립했을 때 과학계는 충격을 받았습니다. 뇌가 대기 모드일 때도 기저대사의 무려 6080%에 해당하는 에너지를 소비하고 있었기 때문입니다. 즉, 아무것도 안 한다고 뇌가 쉬는 것은 절대 아니라는 뜻입니다. 뇌는 외부 자극이 없을 때 자기 자신을 대상으로 삼기 시작한다. 그것이 바로 자아와 내면의 목소리가 생기는 순간이다. 마커스 라이클, 신경과학자. 생각이 멈추지 않는 3가지 뇌과학적 이유. 첫 번째는 생존 본능입니다. 인류의 조상들은 항상 위험을 예측해야 했습니다. 사자가 언제 나타날지, 비가 언제 올지, 집단에서 쫓겨나지 않으려면 어떻게 해야 할지. 이 끊임없는 예측과 시뮬레이션이 살아남을 확률을 높였습니다. 오늘날 우리는 더 이상 사자를 피할 필요가 없지만 뇌는 여전히 그 시절의 방식으로 작동합니다. 그래서 직장 상사, 인간관계, 미래에 대한 걱정이 끝없이 쏟아지는 것입니다. 두 번째는 자아 유지 기능입니다. DMN은 단순히 잡생각을 만드는 곳이 아닙니다. 이 회로는 나는 누구인가, 사람들이 나를 어떻게 생각할까, 나의 과거와 미래는 어떻게 연결되는가를 끊임없이 처리합니다. 자아라는 것은 뇌가 쉬지 않고 이야기를 짜나가는 작업의 산물입니다. 세 번째는 미완성 과제 효과입니다. 심리학자 블루마 자이가르닉 BLUMAGEIGARNIK은 1920년대에 흥미로운 현상을 발견했습니다. 웨이터들이 아직 계산되지 않은 테이블의 주문을 훨씬 더 잘 기억한다는 것이었죠. 뇌는 완결되지 않은 일을 열린 루프 오픈 루프로 저장하고 완료될 때까지 반복해서 의식 위로 떠올립니다. 오늘 해결 못한 일, 전하지 못한 말, 끝내지 못한 감정이 밤에도 머릿속을 맴도는 이유가 바로 이것입니다. 잠시 멈추고 지금 당신의 머릿속에 어떤 열린 루프가 있는지 생각해 보세요. 이 3가지 이유를 이해하면 생각이 많다는 것이 결함이 아니라는 사실을 알게 됩니다. 당신의 뇌는 그저 자신이 할 수 있는 최선을 다하고 있을 뿐입니다. 제2장 소음인가 신호인가 내면의 목소리 해부학. 천천히 숨을 내쉬고 지금 이 순간에 집중하세요.
머릿속에서 들리는 목소리, 우리는 그것을 생각이라고 부릅니다. 하지만 그 목소리들은 모두 같은 것이 아닙니다. 뇌과학과 심리학은 내면의 대화를 여러 층위로 구분합니다. 내면의 목소리는 몇 가지나 될까? 심리학자 러셀 허바드러설 헐버트는 경험 샘플링법이라는 독특한 연구를 진행했습니다. 참가자들에게 하루에 여러 번 무작위로 신호를 보내고 그 순간 머릿속에 무엇이 있었는지 기록하게 했습니다. 연구 결과 사람들이 경험하는 내면의 목소리는 크게 5가지 유형으로 분류되었습니다. 언어적 내면, 대화, 심상 멘털 이머지리, 느낌, 감각적 인식, 그리고 이것들의 조합. 흥미롭게도 이 분포는 사람마다 매우 달랐습니다. 어떤 사람은 머릿속이 항상 말로 가득 차 있고 또 어떤 사람은 이미지나 감각 위주로 생각합니다. 생각이 많다는 것도 결국 어떤 형태의 내면 활동이 지배적이냐에 따라 전혀 다른 경험이 됩니다. 세 종류의 목소리. 내면의 목소리는 크게 세 종류로 나뉩니다. 비판자, 관찰자, 그리고 창조자. 비판자의 목소리는 가장 시끄럽고 가장 자주 들립니다. 넌 왜 이것도 못해? 그때 왜 그랬어? 사람들이 뭐라고 생각할까? 이 목소리는 진화적으로 우리를 보호하기 위해 발달했지만 현대 사회에서는 종종 우리를 가장 지치게 만드는 존재가 됩니다. 신경과학자 에단 크로스 이선 크로스의 연구에 따르면 자기 비판적 내면의 목소리가 활성화될 때 뇌의 아미그달라 편도체가 함께 반응합니다. 이것은 실제 위협에 반응하는 것과 동일한 뇌 영역입니다. 즉, 우리 뇌는 자기 자신의 생각이 만들어낸 비판을 실제 위험으로 처리한다는 것입니다. 관찰자의 목소리는 더 조용하고 중립적입니다. 지금 나는 불안하구나. 이 상황이 힘드네. 내가 화가 났다는 걸 알겠어. 명상과 마음 챙김이 길러주는 것이 바로 이 목소리입니다. 비판하지 않고 단지 알아채는 능력. 창조자의 목소리는 우리가 샤워를 하거나 산책을 하거나 막 잠들려 할 때 찾아옵니다. 갑자기 떠오르는 아이디어, 해결책, 새로운 관점. 이것은 DMN이 자유롭게 연결을 만들 때 나타나는 현상입니다. 우리는 생각을 가진 것이 아니라 생각이 우리를 관통해 지나가도록 내버려 두어야 한다. 문제는 생각이 많은 것이 아니라 그 생각을 우리 자신과 동일시하는 것이다. 단 해리스, 저자 10% 더 행복. 생각과 나는 다르다. 이것이 오늘 이 여정에서 가장 중요한 통찰 중 하나입니다. 생각은 뇌에서 자동으로 생성되는 사건입니다. 그것이 곧 당신은 아닙니다. 뇌의 기본 모드는 자동 조종 오토파일럿입니다. 연구에 따르면 우리의 일상적인 행동과 생각 중 무려 4050%는 의식적인 결정이 아닌 자동화된 패턴에 의해 이루어집니다. 마치 하늘에 구름이 지나가듯 생각도 그저 지나갈 수 있습니다. 구름은 하늘이 아니듯 생각은 당신이 아닙니다. 당신은 그 생각을 바라보는 하늘입니다. 지금 이 순간 어떤 생각이 지나가고 있나요? 그것을 판단하지 말고 그냥 바라보세요. 제3장 반추의 함정. 왜 우리는 같은 생각을 반복할까? 어깨를 가볍게 뒤로 당기고 척추를 편안하게 세워보세요. 당신은 혹시 어떤 일을 수백 번 머릿속에서 다시 재생한 경험이 있으신가요? 5년 전 싸움, 어제의 실수, 오지도 않은 미래의 최악의 시나리오. 이것을 심리학에서는 반추 루미네이션이라고 합니다. 반추란 무엇인가? 반추는 원래 소가 먹이를 삼켰다가 다시 꺼내어 씹는 행위에서 온 단어입니다. 심리학적으로는 과거의 사건이나 미래의 걱정을 반복적으로 되새기는 사고 패턴을 의미합니다. 예일대학의 수전 놀렘-옥세마 수전, 날럼-오크시머의 연구는 반추가
우울증의 가장 강력한 예측 변수 중 하나임을 보여줬습니다. 반추와 단순한 생각하기의 차이는 무엇일까요? 일반적인 문제 해결적 사고는 앞으로 나아갑니다. 문제가 있어 해결책을 찾아 실행해. 하지만 반추는 맴돌기만 합니다. 왜 이렇게 됐지? 왜 이렇게 됐지? 왜 이렇게 됐지? 반추는 해결책을 찾는 척하지만 실제로는 감정적 고통을 증폭시키는 방향으로 작동합니다. 뇌는 왜 반추하는가? 반추가 이토록 끊기 어려운 것은 뇌가 그것을 유용한 활동으로 인식하기 때문입니다. 충분히 생각하면 해결될 것이다라는 무의식적 믿음이 있습니다. 특히 분석적이고 지적인 사람일수록 이 함정에 더 쉽게 빠집니다. MRI 연구에 따르면 반추 상태에서는 DMN과 함께 전두엽의 측면 영역이 활성화됩니다. 이 조합은 과거 사건을 계속 재분석하게 만들지만 실질적인 해결에 필요한 전두엽의 실행 기능은 오히려 억제됩니다. 즉, 많이 생각할수록 해결이 어려워지는 역설이 생깁니다. 또 하나의 이유는 감정적 완결을 찾기 위함입니다. 우리는 불쾌한 감정이 이해가 되면 사라질 것이라고 무의식적으로 믿습니다. 그래서 왜 그랬을까를 반복합니다. 하지만 대부분의 감정은 이해가 아닌 수용을 통해 소화됩니다. 고통은 피할 수 없지만 괴로움은 선택이다. 괴로움은 고통에 저항하거나 그것을 끊임없이 분석할 때 생겨난다. 하리시 찬드라. 반추에서 벗어나는 법, 뇌과학적 접근. 첫 번째 방법은 이름 붙이기 어펙트 레이벌링입니다. UCLA의 신경과학자 매튜 리버먼의 연구는 감정에 이름을 붙이는 것만으로도 아미그달라의 반응이 줄어든다는 것을 보여줬습니다. 나는 불안하다가 아니라 나는 지금 불안함을 느끼고 있다고 말하는 것, 그 작은 거리가 엄청난 차이를 만듭니다. 두 번째는 3인칭 자기 대화입니다. 에단 크로스의 연구에서 사람들이 자신의 이름을 사용해서 홍길동은 왜 이렇게 불안하지? 생각할 때 1인칭으로 나는 왜 이렇게 불안하지? 생각할 때보다 감정 조절이 훨씬 쉬워진다는 것이 밝혀졌습니다. 세 번째는 바디 스캔입니다. 반추는 주로 머릿속에서 일어납니다. 신체 감각에 의식적으로 주의를 돌리면 DMN의 활동이 줄어들고 반추의 고리가 끊깁니다. 지금 당신의 발바닥이 바닥에 닿는 느낌, 손의 온도, 배의 오르내림을 느껴보세요. 잠시 몸의 한 부분에 집중해 보세요. 어디든 좋습니다. 그 감각에 머물러 보세요. 제4장, 생각과 감정의 연결고리, 뇌의 감정 처리 시스템. 편안한 자세인지 확인하고 긴장된 부분이 있다면 풀어주세요. 생각은 결코 혼자 오지 않습니다. 생각은 항상 감정을 데리고 옵니다. 그리고 그 감정은 다시 더 많은 생각을 불러옵니다. 이 순환을 이해하는 것이 내면의 평화로 가는 핵심 열쇠입니다. 아미그달라와 전두엽의 줄다리기. 뇌에는 아미그달라라는 아몬드 모양의 구조물이 있습니다. 이것은 뇌의 감정센터이자 경보 시스템입니다. 위협을 감지하면 0.1초도 안 되는 시간에 스트레스 반응을 시작합니다. 반면 전두엽 프리프론털 코텍스는 이성적 판단, 계획, 감정 조절을 담당합니다. 문제는 이 두 영역이 서로 견제한다는 것입니다. 아미그달라가 강하게 활성화되면 전두엽의 기능이 저하됩니다. 극도로 화가 나거나 불안할 때 왜 그런 말을 했을까? 왜 그런 결정을 했을까? 후회하는 이유가 여기에 있습니다. 그때는 전두엽이 제대로 작동하지 않았던 것입니다. 감정에 압도된다는 것은 비유가 아닙니다. 문자 그대로 감정이 이성적 사고를 담당하는 뇌 영역을 압도하는 것입니다. 감정은 정보다. 많은 사람들이 감정을 문제로 봅니다. 특히 불안, 슬픔,
분노 같은 부정적 감정은 없애야 할 것으로 여깁니다. 하지만 신경과학과 심리학의 새로운 흐름은 감정을 정보로 바라봅니다. 리사 펠드먼 발행리서 펠드먼 베릿에 구성된 감정 이론 컨스트럭터드 이모션 시리에 따르면 우리가 경험하는 감정은 뇌가 신체의 내부 상태와 외부 맥락을 조합하여 적극적으로 구성해내는 것입니다. 감정은 수동적으로 일어나는 것이 아니라 뇌가 능동적으로 예측하고 만들어내는 것입니다. 불안은 위험이 있을 것 같다는 뇌의 예측 신호입니다. 슬픔은 중요한 무언가를 잃었다는 신호입니다. 분노는 경계가 침범되었다는 신호입니다. 이 신호들을 적으로 보는 것이 아니라 내 상태를 알려주는 안내자로 바라볼 수 있을 때 감정과의 관계가 달라지기 시작합니다. 감정을 느끼는 것은 감정에 지배되는 것이 아니다. 감정을 알아채는 능력이 바로 자유의 시작이다. 빅터 프랭클. 감정을 소화하는 뇌의 방식. 감정은 억압한다고 사라지지 않습니다. 연구들은 감정을 억압할수록 오히려 신체적, 심리적 비용이 올라간다는 것을 일관되게 보여줍니다. 스탠퍼드 대학의 연구에서는 감정을 억압하는 사람들이 그렇지 않은 사람들보다 스트레스 호르몬이 더 많이 분비된다는 것이 밝혀졌습니다. 반면 감정을 경험하는 것은 다릅니다. 경험한다는 것은 그 감정과 함께 있되 그것에 휩쓸리지 않는 것입니다. 마치 파도 속에서 수영하는 것과 파도를 바라보며 서핑하는 것의 차이처럼 신경과학 연구에 따르면 불쾌한 감정의 피크는 대개 90초를 넘지 않습니다. 실제로 90초 동안 그 감정을 억압하지 않고 그냥 경험하면 뇌의 화학적 반응은 스스로 가라앉기 시작합니다. 우리를 지치게 하는 것은 그 90초가 아니라 그 후에 시작되는 반추와 저항입니다. 지금 어떤 감정이 있나요? 이름 없이도 좋습니다. 그냥 몸 어딘가에서 느껴지는 것을 알아채 보세요. 제5장 현재 순간의 과학 마음 챙김이 뇌를 바꾸는 방법. 지금 이 순간 당신이 듣고 있는 이 목소리에 집중해 보세요. 현재에 집중하라. 너무 많이 들어서 진부하게 느껴질 수 있는 말입니다. 하지만 신경과학이 이 조언을 완전히 새로운 빛으로 비춰주고 있습니다. 마음이 방황할 때 일어나는 일. 하버드 대학의 킬링스워스 킬링즈워스와 길버트 길버트는 스마트폰을 이용해 2250명의 사람들에게 하루 중 무작위로 연락하여 무엇을 하고 있는지, 지금 하는 일에 집중하고 있는지, 행복한지를 물었습니다. 결과는 놀라웠습니다. 사람들은 깨어있는 시간의 약 47%를 현재 하고 있는 일과 다른 것을 생각하며 보냈습니다. 그리고 마음이 방황하고 있을 때는 현재에 집중할 때보다 덜 행복하다고 보고했습니다. 그것이 즐거운 생각이었을 때조차도요. 방황하는 마음은 불행한 마음이다어 완더링 마인드 이즈 앤 언해피 마인드라는 것이 이 연구의 결론이었습니다. 우리의 행복은 무엇을 하느냐보다 지금 이 순간 여기에 있느냐에 더 크게 달려 있습니다. 명상이 뇌를 실제로 바꾼다. 하버드 의대의 사라 라자르세러 레이저와 동료들은 장기간 명상을 수행한 사람들의 뇌를 MRI로 촬영했습니다. 놀랍게도 명상가들의 뇌 전두엽과 선피지라이엔 SULA 등 여러 영역이 일반인보다 두꺼웠습니다. 뇌는 평생 변한다는 신경가소성 NEUROPLASTICITY의 증거였습니다. 또 다른 획기적인 연구에서는 8주 동안의 마음챙김 기반 스트레스 감소 프로그램 MBSR만으로도 아미그달라의 크기가 줄어들고 전두엽과 아미그달라의 연결이 강화되었습니다. 즉, 8주 만에 감정 조절 능력이 실질적으로 개선된 것입니다. 마음챙김이 DMN에 미치는 영향도 흥미롭습니다. 숙련된 명상가들은 휴식 상태에서
DMN의 활동이 일반인보다 낮았습니다. 생각이 줄어든 것이 아니라 생각에 걸리는 빈도가 줄어든 것입니다. 지금 할 수 있는 가장 단순한 것, 거창한 명상 수련이 필요하지 않습니다. 지금 이 순간 당신이 할 수 있는 가장 간단한 현재 집중 연습을 함께 해봅시다. 지금부터 1분간 당신의 호흡에만 집중해 보세요. 들숨과 날숨의 감각을 느껴보세요. 생각이 와도 괜찮습니다. 그냥 다시 호흡으로 돌아오면 됩니다. 이 짧은 연습 어떠셨나요? 생각이 계속 왔나요? 그것은 완전히 정상입니다. 마음 챙김의 연습은 생각이 안 오게 하는 것이 아닙니다. 생각이 왔음을 알아채고 다시 지금으로 돌아오는 것입니다. 그 돌아오는 횟수가 바로 연습입니다. 명상은 마음을 텅 비게 하는 것이 아니다. 마음이 꽉 찬 것을 알아채는 능력을 키우는 것이다. 존 카바진, MBSR 창시자. 제6장. 수면과 생각밤에 더 많이 생각하는 이유. 눈을 부드럽게 감거나 반쯤 뜨고 몸을 이완시켜 보세요. 밤이 되면 생각이 더 많아집니다. 낮에는 그럭저럭 버텼는데 불을 끄고 누우면 그때서야 쏟아지기 시작하는 생각들. 이것은 의지력의 문제가 아니라 뇌의 구조적 특성입니다. 밤에 생각이 많아지는 이유. 낮 동안 우리는 수많은 자극에 둘러싸여 있습니다. 일, 사람들, 소리, 빛. 이 자극들은 DMN을 억제하는 역할을 합니다. 하지만 밤이 되어 자극이 사라지면 DMN은 드디어 자유를 얻습니다. 억눌려 있던 생각들이 한꺼번에 표면으로 올라옵니다. 또 하나의 이유는 코르티솔의 일주기 리듬입니다. 코르티솔은 스트레스 호르몬이기도 하지만 각성과 주의 집중에도 관여합니다. 이 호르몬은 아침에 가장 높고 밤에 가장 낮아집니다. 코르티솔이 낮아지면 억제되어 있던 감정과 불안이 더 쉽게 의식 위로 올라옵니다. 밤의 생각들은 낮 동안 처리되지 않은 감정들의 청구서입니다. 수면이 뇌에 하는 일. 수면은 단순한 휴식이 아닙니다. 특히 깊은 수면 서파, 수면 동안 뇌는 낮 동안의 기억을 정리하고 불필요한 신경 연결을 제거하며 다음 날을 위한 감정적 리셋을 수행합니다. 또한 최근 발견된 글림프 시스템 GLYMPHATIC 시스템은 수면 중에만 활성화되어 뇌 속의 대사 노폐물을 청소합니다. 알츠하이머와 관련된 아밀로이드 플라크도 이때 제거됩니다. REM 수면 꿈을 꾸는 단계는 특히 감정 처리에 중요합니다. 신경과학자 매슈 워커는 REM 수면 중에 스트레스, 신경화학 물질이 억제된 상태에서 감정적 기억이 재처리된다고 말합니다. 말하자면 REM 수면은 아픈 기억에서 아픔을 제거하는 과정입니다. 밤에 잠을 못 자면 이 감정 처리 과정이 이루어지지 않습니다. 그래서 수면이 부족하면 다음날 같은 일에도 훨씬 더 강하게 반응하게 됩니다. 잠들기 전에 생각을 다루는 법. 잠자리에서 생각이 많을 때 가장 효과적인 방법은 할 일 목록 쓰기입니다. 이것은 단순해 보이지만 강력한 과학적 근거가 있습니다. 플로리다 대학의 연구에서 잠자리에 들기 전 5분간 다음날 할 일을 적은 사람들이 그렇지 않은 사람들보다 훨씬 빨리 잠들었습니다. 뇌는 미완성 과제를 열린 루프로 계속 활성화시켜 잊지 않으려 합니다. 하지만 그것을 외부에 기록하는 순간 뇌는 이제 이것은 안전하게 보관되었다고 인식하여 그 루프를 닫습니다. 종이에 쓰는 것은 뇌에게 내 임무 완료라고 알리는 신호입니다. 오늘 밤 자기 전에 내일 할 일을 적어보세요. 딱 5분으로 충분합니다. 제7장 생각의 자유 뇌와 화해하는 법. 이 여정의 마지막 장입니다. 편안히 자리를 잡고 지금 이 순간을 느껴보세요. 우리는 지금까지 왜 생각이 멈추지 않는지, 뇌는 어떻게 작동하는지,
감정과 생각은 어떻게 연결되는지 살펴봤습니다. 이제 마지막 질문입니다. 그래서 우리는 어떻게 살아야 할까요? 싸우는 것을 멈추는 것. 많은 사람들이 생각과 전쟁을 벌입니다. 생각을 없애려 하고, 감정을 밀어내려 하고, 뇌를 통제하려 합니다. 하지만 역설적이게도 그 저항 자체가 더 많은 생각과 감정을 만들어냅니다. 심리학에서 이것을 아이러닉 프로세스 이로나이라닉 프로세스 시리라고 합니다. 하버드의 데니얼 웨그너의 연구에서 흰 곰을 생각하지 말라고 하면 사람들은 오히려 더 자주 흰 곰을 생각한다는 것이 밝혀졌습니다. 생각을 억압하려는 시도가 오히려 그 생각에 더 많은 주의를 기울이게 만드는 것입니다. 생각과의 싸움은 이길 수 없습니다. 이길 수 있는 방법은 싸우지 않는 것입니다. 이것을 수용 액셉턴스이라고 합니다. 수용은 포기가 아닙니다. 수용은 있는 것을 있는 그대로 보는 것입니다. 이 생각이 지금 여기 있구나. 이 불안이 지금 여기 있구나. 그 인정이 때로는 저항보다 훨씬 강한 힘을 가집니다. 뇌는 변할 수 있다. 이 모든 이야기를 통해 기억하셨으면 하는 가장 중요한 사실이 있습니다. 뇌는 평생 변합니다. 신경가소성은 단지 어린 시절에만 적용되는 개념이 아닙니다. 60대, 70대에도 새로운 신경 연결이 만들어집니다. 매일 하는 작은 습관들, 의식적으로 호흡을 알아채는 것, 감정에 이름을 붙이는 것, 반추 대신 지금 이 순간으로 돌아오는 것, 이것들이 쌓이면 뇌의 구조적 변화로 이어집니다. 이것은 희망이 아니라 과학입니다. 당신의 뇌는 당신이 반복하는 것을 점점 더 잘하게 됩니다. 반추를 반복하면 반추 회로가 강화됩니다. 하지만 현재 순간으로 돌아오는 것을 반복하면 그 능력도 강화됩니다. 마지막으로, 당신이 경험하는 것은 당신이 아니다. 당신은 그것을 경험하는 존재다. 마이너스 에크하르트 톨레 마이너스. 오늘 이 여정을 함께 해주셔서 감사합니다. 생각이 많다는 것, 마음이 복잡하다는 것은 당신이 살아있고, 느끼고, 의미를 찾고 있다는 증거입니다. 뇌와 싸우지 마세요. 이해하세요. 그리고 그 이해 위에서 조금씩 다르게 반응하는 연습을 해나가세요. 오늘 밤 잠들기 전에 한 번만 해보세요. 눈을 감고 숨을 들이쉬고 내쉬면서 이렇게 말해보세요. 지금 이 순간 나는 괜찮다. 그것이 시작입니다. 이 오디오북이 끝났습니다. 천천히 현재로 돌아오세요. 눈을 뜨기 전 잠시 이 고요함에 머물러 보세요.